안녕하세요. 김은종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3등급대 여러분들에게 인서울은 아니지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비롯한 이원화 캠퍼스와 분교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등급대 여학생분들에게 특히 인서울의 기회가 되는 곳들이죠.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를 비롯한 여대들도 알아보고 인서울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까지 전부 총 12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화 나눌 곳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등급대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내가 여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마지노선으로 적용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등급 컷 전형 정보가 어떻다 이렇게만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뭘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교과 전형 기준으로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곳입니다.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 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 100%의 국수형 사과의 한국사를 반영하는 다소 평범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있고 주요 교과들을 다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극초반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3.0에 가까운 3등급 극초반이다. 수능 최저 충족이랑 그리고 내신 성적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3등급 초반 이후에 있다 하시면 조금 아쉽지만 종합 전형에 좀 더 힘을 두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종합 전형입니다.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보시게 되면 서류 100%로 평가하는 일반 전형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2025학년도에 무전공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모든 학과를 다 모집하는 서류형이랑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전계열만 모집하는 면접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인 거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런 무전공제도 신설로 인한 변화가 생기듯이 또 다른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는 2025학년도 기준처럼 서류형이랑 면접형이 나눠진 채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되 추가적인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내년에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모집 요강이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고 디테일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이랑 면접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학업 역량을 50%로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이 없고 학업 역량 비중이 높다 보니까 등급 컷 자체는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요. 보통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가장 많이 합격자가 발생한다는 걸 감안해서 우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제 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급 컷들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4등급 아니면 5등급까지도 등급 컷이 낮게 나와 있는 곳들이 보이실 겁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는 평범한 일반고 외에도 어떤 일부 자사고나 아니면 외고 학생들, 상위권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등급 컷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래도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3등급대 여러분들은 내신 성적 향상을 1순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업 역량 보완도 같이 병행해서 도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형입니다. 이 면접형은 2단계에서 면접 30%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학업 역량만 70%로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신 성적의 역전을 노려볼 만한 전형인 건 맞는데 아쉽게도 이 학업 역량 비중이 너무 높기도 하고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전계열만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무전공 제도가 올해 인기를 너무 많이 얻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내신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 합격자가 많고 일부만 이제 3등급 후반에서 합격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제 3등급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내신 성적 향상,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생기부 보완 두 가지에 집중을 해주셔서 서류형이랑 면접형 둘 다 지원하실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고 3학년 때 원서 쓰실 때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는 내신 등급 컷이나 뭐 경쟁률이나 모집 인원 이런 특성들까지 디테일하게 보고 결정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모두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까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부터 특징을 살펴보면 국수영사과의 한국사, 이 주요 교과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교과 100%로 평가한다는 평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국수형 탐 중에 한 개만 3등급 이내에 들면 되는 좀 쉬운 난이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외대 글로벌 캠퍼스 이 교과 전형만의 특징인데, 다른 학교들은 내신 등급을 평가할 때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하지만 이 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내신 등급이랑 원점수 두 개를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영사과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내신 등급이 2등급이 나왔는데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1등급 받은 학생이랑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신 등급은 4등급인데 원점수는 85점 이상이다. 그러면 2등급이랑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내신 경쟁이 심해서 등급 자체는 좀 낮게 받긴 했지만 이 원점수 자체는 높아서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과 전형 포기하지 마시고 환산 점수 커트라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지부터 꼭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남은 기간은 내신 성적 향상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2025학년도까지는 국수형 탐 이렇게 4개 교과만 반영하는 식으로 평가를 했었다가 2026학년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형사, 과외, 한국사까지 주요 교과를 전부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반영 교과 수가 늘어나게 되면 등급 컷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3등급 때 여러분들에게도 원점수에 자신이 있으시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교과 전형에서 내가 좀 불리하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외대는 종합전형을 노려보시면 되겠죠. 외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보통 2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긴 하지만 3등급 초반부터 3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외대 종합전형은 서류형이랑 면접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류형부터 살펴보면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학업 역량만 50%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급컷은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 학생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3등급 후반은 다소 소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편입니다. 내 내신 성적이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남은 기간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 향상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면접이라는 비중이 없는 서류형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게끔 학업 역량 중심의 생기부를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아무래도 내신 성적 향상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이 면접형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형이고요. 면접만 2단계에서 50%로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고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등급 중반에 더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 내신 성적 향상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서류형으로 최대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고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더 가깝고 혹은 후반에 더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면접을 성적의 역전 기회로 삼아야겠죠. 진로 역량에 좀 더 집중한 생기부를 보완해 주시면서 내신 성적을 그래도 조금은 더 올려주면서 면접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사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둘 다 2등급 초반에서 4등급 후반까지 상당히 폭넓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연세대 미래캠 같은 경우는 보건계열이냐 아니냐에 따라 등급컷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나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과에 맞는 등급컷을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학과 전형부터 살펴보면 보건계열의 경우에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사이의 학생들이, 보건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후반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크게 변화가 됐는데 교과 우수자 전형, 단일 전형으로 모집을 하다가 2026학년도부터는 교과 우수자 추천형, 교과 우수자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전형의 특징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천형부터 살펴보면 국수형사과, 한국사까지 주요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교과 100%로 평가를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원래는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보고 있었는데 이 추천형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어지면 보통 그 해는 등급컷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전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보건 계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때 보통 커트라인이 많이 형성이 되고 3등급 극초반까지는 그래도 합격자가 일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등급 극초반에 해당한다. 최대한 내 내신 성적을 2등급 때 안으로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등급 초반 이후에 위치해 있다. 내신 성적 향상에 힘쓰되 아무래도 종합 전형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대신에 보건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 학생들 같은 경우 등급컷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우수자 전형이 추천형이랑 일반형으로 나뉘다 보니까 모집 인원도 다소 분산이 된 상황이에요.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등급컷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남은 기간은 내신 성적을 높여가지고 내가 합격할 가능성을 최대한 굳힌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등 후반 경우에는 등급컷이 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한 내가 3등급 중반 이내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내신 등급 향상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우수자 일반형입니다. 교과 100%로 반영을 하는데 국수형사과, 한국사 이 주요 교과 중에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 과목 수가 극단적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등급컷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2합 7 또는 한 개 과목만 2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등급컷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대를 다수 가지고 있는 2등급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컷이 일반적으로 1등급 후반까지 올라가거나 낮아도 2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부 3등급대 학생분들 중에서도 저도 상위 10개 과목을 하면 등급이 그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시면 도전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다만 아무래도 2등급 대 학생들이 1등급을 다수 가지고 있고 소수의 2등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개 과목에서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난 내신 성적 향상에 힘써보되 추천형 또는 종합전형에서 승부를 보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계열이 아닌 경우인데, 보건 계열이 아닌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다수의 2등급과 3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이 이제 몰리면서 등급컷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수의 2등급과 3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잖아요. 다수의 2등급을 가지고 있고 소수의 3등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등급이 좀 높게 나타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일반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2등급 과목을 더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합격 가능성을 더 굳힌다는 것을 목표로 내신 성적 향상에 힘써주시고 수능 최저를 꼭 충족을 해서 일반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미래 캠퍼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층 더 등급컷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3등급 후반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시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은 기간 더욱더 내신 성적 향상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보건 계열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보건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2025학년도랑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랑 강원인재 전형 두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한테 더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학업 역량을 40%, 발전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30%로 평가를 하고 있고 2단계에 면접이 30%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에서 말씀드렸던 면접과는 다르게 재시험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서류 기반 면접에 비해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면접이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계열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에서도 사실 2등급대 학생들의 지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신문 면접이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 합격자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남은 기간 내신 성적 향상과 비중이 높은 학업 역량 중심으로 생기부 보완에 집중을 해주시고 면접까지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계열이 아닌 경우에도 3등급 대 학생들에게는 이 면접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보다도 4등급 대 학생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전에 당하지 않도록 내신 성적 그리고 학업 역량에 힘써 주시면서 합격 가능성을 굳힐 수 있게끔 면접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교과 전형 또는 뒤에 설명드릴 강원인재 전형을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인재 전형입니다. 강원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학업 역량 40%, 발전 역량 30%,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랑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100%로 평가하고 면접이 없다 보니까 재신문 면접이라는 변수가 없어서 등급컷은 너무 낮게 내려가지는 않는 편에 속하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는 등급컷이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건계열부터 살펴보면 아무래도 2등급대 지원자들이 많고 학업 역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등급컷이 대체로 2등급대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한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3등급 중반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하시되 재신문 면접이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역전에 도전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계열이 아닌 경우는 학업 역량 비중이 높고 면접이 없다는 게 오히려 3등급대 여러분들에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3등급대 중반에 위치한 경쟁자들이 많은 전형이다 보니까 3등급 후반에 위치해 있다. 내신 성적 향상에 힘쓰시면서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업 역량 보완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사이에, 종합전형에서는 3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이고요. 교과 전형인 일반 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국수영탐, 주요 교과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2합 6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만 반영한다는 특성 때문에 등급컷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사이로 나오는 학과들도 다수 존재하는 편인데 수능 최저가 2합 6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해서 등급컷이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으로 낮게 나오는 학과들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교과 100%다 보니까 변수가 없는 교과 전형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게끔 수능 최저랑 내신 성적 유지 및 향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등급 중반에서 후반 혹은 후반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라고 하시면 남은 기간에는 최대한 이 교과 전형에서도 승부를 보실 수 있게끔 내신 성적이랑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최종 내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두 개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더 유리한 전형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크림슨 인재 전형이랑 지역 인재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둘 다 서류 100%로 평가하고 진로 역량 50%로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전형은 전국 학생들이 다 지원 가능하냐, 대전, 세종, 충청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냐, 이 지원 자격에서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크림슨 인재 전형부터 살펴보면 대체로 3등급 초반에서 후반 사이의 학생들이 다수 합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진로 역량 위주의 생기부 보완을 통해서 크림슨 인재 전형으로 도전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능 최저 충족도 같이 준비를 해두셔서 교과 전형 위주로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크림슨 인재 전형이랑 평가 방법은 똑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1명 내지 2명, 소수의 인원만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3등급 초반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변수는 없을 걸로 예상되지만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한 학생이라면 지역 인재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 준비 더 열심히 해서 교과 전형으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크림슨 인재 전형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비교적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2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 계열이냐 아니냐에 따른 등급 컷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학과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인 교과 우수자 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국수영사와 한국사 이 주요 교과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는 2하 8로 다소 무난한 난이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치의생학과를 제외하면 사실 2등급 대의 커트라인이 전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계열을 희망한다. 수능 최저랑 이 내신 성적 향상을 준비하시되 종합전형도 같이 지원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등급 컷이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3등급 중반 내외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합격 가능성을 굳히기 위해서 내신 성적 유지와 향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내가 3등급 후반에 위치해 있다. 어문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일부 합격 가능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대신에 남은 기간은 이 두 개를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해주시고 수능 최저도 미리 충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셔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둘 다 쓸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KU 인재 서류형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학업 역량 45%,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비중이 비교적 높다 보니까 너무 낮은 성적까지 내려가지는 않긴 하는데요.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간호학과를 제외하면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까지도 합격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내신 성적 향상에 힘을 쓰시되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 두 가지를 모두 보완할 수 있도록 생기부 활동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건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다 라고 하시면 남은 기간은 내신 성적이랑 수능 최저 준비에 집중하시면서 정량평가다 보니까 변수가 없는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수능 최저가 안 된다고 하면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 생기부 활동 보완하셔서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굳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등급 후반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최대한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내신 성적 향상과 전공계열 관련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보완하는 데 집중을 하셔서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학은 성신여대인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대에서 모두 커트라인이 나오지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폭넓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우리가 이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 초반에서 중반뿐만 아니라 3등급 후반까지도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니까 전형 특성을 고려해서 남은 기간 전략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성신여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수자 전형이랑 자기주도 인재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2026학년도부터는 이 두 전형을 합쳐서 자기주도 인재 전형 하나로 통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면접도 원래는 30%로 평가를 했었다가 2026학년도에는 40%로 확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모집 인원이 확대되면서 1단계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는데 면접 비중도 높아지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역전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2026학년도는 오히려 3등급 대학생들에겐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합격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경우에는 인기 학과를 제외하면은 생각보다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보완에 집중을 해주시고 내신 성적 향상에도 힘써주시면서 최대한 이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통한 내신 역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등급 후반의 경우에도 2026학년도 변화에 따라서 등급 컷이 많은 학과들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포기하실 필요 없이 일단 내신 성적 향상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고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도 보완해 놓아서 내년에 3학년 최종 내신 성적 그리고 생기부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원서 전략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는 종합전형에서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교과전형에서는 과거 서울여대식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교과전형 등급컷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교과 평가 방법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2025학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등급컷이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등급 때 여러분들도 이 교과 전형도 같이 특성을 공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인 교과 우수자 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 100%에 수능 최저 2합 7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국수영사과의 한국사 주요 교과들을 모두 반영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등급컷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2024학년도까지는 국수영 주요 교과만 반영하면서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총 12과목만으로 성적이 계산이 되다 보니 등급컷이 높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등급컷이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우리 3등급 때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남은 기간 내신 성적 향상과 이 수능 최저 충족 준비에 집중을 하셔서 교과 전형 위주로 도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바로민재 면접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바로민재 서류 전형부터 살펴보면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35%, 그리고 공동체 역량 25%로 평가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도 없고 학업 역량 비중이 비교적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고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되 종합 전형에서도 승부를 보실 수 있도록 내신 성적 향상과 학업 역량 위주의 생기부 활동을 보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3등급 후반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서류형 같은 경우는 역전의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은 기간 최대한 내신 성적을 3등급 중반 이내로 높인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면접형으로 내신 성적 역전도 도전할 수 있게끔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민재 면접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이 무려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역량 25%로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신 역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3등급 후반까지 합격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4등급 때 학생들이 치고 올라와서 합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등급 초반에 위치해 있다, 이 면접으로 인한 변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신 성적 향상에 힘써서 변수가 없는 교과 전형이나 서류 전형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 내 내신이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면접으로 인한 변수가 적은 서류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내신 성적 향상에 힘을 쓰시되, 어쨌든 내가 원하는 학과를 쓰려면 이 면접 전형으로 도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최대한 역전을 당하지 않게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차후 이 면접까지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는 교과 전형에서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동덕여대는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 둘 다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전형, 유리한 학과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우수자 특별 전형이고요. 교과 100%를 반영하면서 국수형 탐 주요 교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2합 7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교과 전형은 대부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사이에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최대한 3.0등급 이내로 올라가자 라는 생각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이 면접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커질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3등급 초반에 위치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교과 전형으로 승부를 볼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반면에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말 그대로 이 면접 자체가 우리한테는 성적 역전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에서 승부를 볼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이고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입니다. 2단계에서 면접이 무려 60%나 차지를 하고 있고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5%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역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서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우선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1단계 통과해 놓으시고 면접을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합격 가능성을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동덕창의 리더 전형은 183명을 모집하다가 242명으로 크게 32%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면접 비중이 말 그대로 너무 높다 보니까 4등급 대 학생들이 여기도 역전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전당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서 면접까지 꼭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교과 전형에서 과거 덕성여대식 환산 기준으로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 사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었고 종합 전형은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여기도 교과 전형 등급 컷이 정말 높게 나타나 있는데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평가 방법을 전부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는 등급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3등급 때 여러분들도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둘 다 비교해서 준비 전략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 덕성여대 교과 전형은 원래 학생부 100% 전형이랑 고교 추천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이 둘을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고 대신 전반적인 평가 방법은 바꾼 상황입니다.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는 2합 7로 신설을 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예전에는 국수영탐 주요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씩만 반영을 했다면 이제는 국수형 사과의 한국사까지 주요 교과를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반영하는 과목 수가 늘었다 보니까 이번 학년도부터는 등급 컷이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3등급 초반에서 중반에 위치해 있다면 서류 평가라는 정성 평가나 아니면 면접이라는 변수가 없는 이 교과 전형에서 좀 더 승부를 보실 수 있게끔 내신 성적 향상과 수능 최저 충족 준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고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 성적과 이 생기부 두 가지를 모두 보완을 해서 종합 전형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비교적 유리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학교랑 다른 이 덕성여대만의 특이점인데 덕성여대는 어떤 비인기 학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과들을 전부 뭉쳐서 자율전공학과를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처럼 비인기 학과를 노리는 상향지원 전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3등급 후반에 가깝다면 아무래도 종합전형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덕성인재 1전형 그리고 덕성인재 2전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덕성인재 1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학업 역량 45%, 발정 역량 30%, 덕성 역량 25%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없고 학업 역량 비중이 비교적 높다 보니까 내신 성적의 역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마디로 변수가 더 적은 전형에 속하고요.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으로 최대한 정성평가의 변수마저 없게끔 도전하시는 게 유리하겠고 만약 내가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렵다 지금 말씀드린 이 덕성인재 1전형 중심으로 학업 역량과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내가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아무래도 내신 성적 역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활용할 수 있는 덕성인재 2전형으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덕성인재 2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무려 40%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 45%, 발전 역량 30%, 덕성 역량 25%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의 비중이 덕성 인재 1전형처럼 높게 평가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역전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긴 하는데, 다만 면접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3등급 후반까지 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한 학생들이라면 남은 기간 이 내신 성적 향상과 학업 역량 위주의 활동을 보완함으로써 서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2단계 면접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두셔서 최대한 합격 가능성을 굳힐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대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과 전형 등급대가 2등급대로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교과 반영 방법 때문에 그런 거지 3등급대 학생들이 어려운 전형이라는 건 아니니까 꼭 이 교과 전형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 우수 전형이랑 지역 균형 전형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요.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100%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2합 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데 국수형 탐을 반영하되 상위 12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등급 컷이 2등급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교과 우수 전형 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바꿔보면 내가 아무리 3등급 초반에서 중반이라 하더라도 2등급 중반에서 후반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과 전형 등급 컷에 놀라지 마시고 나도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교과냐 종합이냐를 결정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국수형 탐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긴 한데 총 12개 과목만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에 비해선 전 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등급 컷이 그래도 소폭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2026학년도부터는 한성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국수형 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계열 구분 없이 국수형 4과에 한국사까지 주요 과목을 전부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등급 컷이 소폭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우리가 좀 더 도전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3등급 후반의 경우에는 등급 컷 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남은 기간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입니다. 한성대 종합 전형은 한성 인재 전형이고요.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할 때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없다 보니까 이 내신 성적 역전이 어려워서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단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3등급 초반부터 후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고르게 많이 합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3등급대 여러분들은 다른 학교 준비하듯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위주로 이제 생기부활동 준비하시면서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해서 이 종합 전형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 내 내신이 4.0에 가까운 3등급 후반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성적대에서는 합격자가 많지 않은 편에 속해요. 우선은 남은 기간 내신 성적을 최대한 높여봐야겠지만, 만약에 최종 결과가 조금 안 좋다면 다른 이제 면접이 있어서 역전이 쉬운 대학교들 혹은 그런 전형이 있는 다른 학과들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후반 사이의 성적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던 학교입니다. 이런 서경대학교 교과 전형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크게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교과 우수자 1전형과 교과 우수자 2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요. 특히 모든 학과들을 미래융합학부 1, 그리고 미래융합학부 2, 그리고 자유전공학부까지 총 3개의 모집 단위로 통합해서 선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화에 맞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시게 되면 아직은 학과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이 무전공 제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2025학년도에 나타났던 무전공 제도가 반영된 전형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고, 대신
내년에 혹시나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내용도 체크할 수 있게끔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서 디테일한 전략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자 1전형부터 살펴보면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국수영탐 주요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등급컷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대신에 교과 우수자 2전형에 비해 반영되는 과목 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등급컷은 비교적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등급컷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만약 내가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해당한다면 남은 기간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하셔서 교과 우수자 1전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3등급 후반의 경우에는 다소 등급컷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합격을 노리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급컷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내신 성적 차분히 올려가면서 우선 교과 우수자 1이든 2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 이것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대신에 만약 내가 3등급 후반이지만 이 서경대학교를 1순위로 가고 싶은 대학으로 설정을 한 게 아니라면 사실 좀 더 유리한 전략은 서경대학교보다는 종합전형이 있어서 내신 성적 역전도 목표로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우수자 2전형입니다.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국수영탐을 평가를 하는데 대신에 국수영탐 각각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8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한데 난이도가 너무 쉽고 한편으로 반영하는 과목 수가 12과목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등급컷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 사이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평균 3등급인 우리도 상위 12개 과목 안에 들어가는 성적들이 높으면 충분히 2등급 중반 안에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은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과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서 2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과목 수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해 주시면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6대입니다. 3,6대 교과 전형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에서는 3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교과 100%를 반영하고 국수영탐 주요 교과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2합 7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국수영탐의 강점이 있고 내 내신이 국수영탐 기준으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 나온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은 이 내신 성적 향상과 수능 최저 충족에 준비를 하면서 교과 전형 위주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만약 내가 이 국수영탐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3등급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나온다. 아쉽지만 종합전형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3,6대 교과전형은 한 가지 특이사항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3,6대 교과전형도 다른 학교들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이 교과 점수에 반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만 반영을 했다면 2026학년도에는 전과목 반영으로 반영 과목 수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B를 받으면 내신 등급 4등급과 똑같이 그리고 C를 받으면 내신 등급 7등급과 유사한 성적으로 반영을 해줬었다면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는 B를 받으면 2등급, C를 받으면 4등급으로 평가 점수를 높여준 상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약점이 있었다 했던 학생들도 2026학년도 변화에 따르면 내가 B나 C를 받아도 이 평가상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국수영탐에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교과 전형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세운민재 전형이고요. 2단계 면접이 40%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서류 평가할 때는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적의 역전이 일어나기 쉬운 편에 속하고 그렇다 보니까 3등급 후반까지의 학생들도 합격자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 때 학생들도 성적 역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소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3등급 때 학생들은 최대한
진로 역량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 활동들을 보완을 해놓고 면접 또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합격 가능성을 굳히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내가 국수형 탐 성적에 자신이 있고 수능 최저 또한 충족 가능하다 하시면 당연히 변수가 없는 교과 전형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낫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3등급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마지막 3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부터 인서울 마지노선 3, 6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잘 알아본 것처럼 3등급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학 전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이제까지 배워온 것처럼 어떤 대학, 어떤 전형, 어디에서 우리가 도전할 것인가 이 전략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서 꼭 원하시는 성과 모두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